안녕하세요, 야무입니다. 이번 시간은 1.4.11 성공 기준이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명도 대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명도 대비는 AA, 적합성 판단 여부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시각적 표현은 인접한 색상 대비 명도 대비가 최소 3:1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UI 컴포넌트, 두 번째는 그래픽 객체의 경우, 이 두 개의 경우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여도 3:1 이상의 명도 대비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공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UI 컴포넌트를 보면 비활성 컴포넌트, 활성화되지 않은 컴포넌트 또는 컴포넌트의 모양이 사용자 에이전트, 웹브라우저에 의해 결정되고 개발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 이 얘기인 즉슨 브라우저에서 기본 제공되는 컴포넌트 또는 활성화되지 않은 컴포넌트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되고 또 개발자에 의해 제작된 커스텀 UI 컴포넌트의 경우는 이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픽 객체를 보면 특정 그래픽 표현이 전달되는 정보의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래픽의 일부는 바로 명도 대비 3:1 이상 되어야 됩니다. W3C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Non-text contrast, AA level.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이와 같이 짤막하게 성공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는 역시나 감이 잘 안 오시죠?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면 이 성공 기준과 비슷한 성공 기준이 WCAG 2.0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명도 대비 성공 기준은 WCAG 2.0에 있던 1.4.3 대비 AA 성공 기준과 유사한데요. 바로 그 기존의 명도 대비 지침을 확장한 것입니다.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는 식별 가능한 명도 대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픽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텍스트 컨텐츠인데 배경과 명도 대비의 차가 1.2대 1로 매우 명도가 희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접근성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에서 얘기했던 대비의 기준이었다면 더 나아가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의 명도 대비는 UI 컴포넌트, 그래픽 객체 또한 명도 대비를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걸 안내하는 거죠. 이 성공 기준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력 필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전화한 후에야 입력 필드 주변에 얇고 희미한 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명도 대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시력 장애를 가진 사용자나 눈이 좋지 않은 사용자는 해당 입력 필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올바로 입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버튼의 경우는 한눈에 들어오지만 왼편에 있는 버튼의 경우는 너무 희미해서 버튼의 존재를 찾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시력 장애를 가진 사용자,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색의 대비가 부족하다면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명도 대비를 명확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활성화된 컴포넌트의 명도 대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링크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일반 상태죠. 포커스가 간 상태 또는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 그리고 클릭한 상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디자인은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은 사용자가 정의한 스타일입니다. 둘 다 일반 상태와 활성화 상태가 명확히 구분이 되겠죠. 오른편에 있는 이미지는 대한항공 웹사이트에 가게 됐을 때 해당 링크 텍스트가 명확히 현재 포커스 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식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예로 버튼을 볼 수 있는데요. 비활성화 상태의 버튼, 활성화 상태의 버튼인데요. 성공 기준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비활성 상태가 아닌 활성 상태에서 UI 컴포넌트 또는 그래픽 객체의 경우는 명도 대비가 최소 3.5대 1 이상 되어야 됩니다. 비활성 컴포넌트와 달리 활성화 컴포넌트의 상태는 4.8대 1의 명도 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것이죠. 위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명확하게
아래쪽에 있는 고스트 버튼이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명도 대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분이 명확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겠죠. 텍스트를 입력하는 컴포넌트, 폼의 인풋 컨트롤을 보게 됐을 때 왼편의 비활성 상태가 아니라 오른편의 활성 상태를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명도 대비적으로 사용자의 눈의 식별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검색 인풋 필드에서도 포커스가 되어 있고 커서의 위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왼편에 있는 아이콘과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을 봤을 때 이 그래픽 객체는 텍스트는 아니지만 명확한 명도 대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공 기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성공 기준이죠. 최소 3대 1의 명도 대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픽 객체를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여지는 것은 다이어그램이죠. 왼편에 있는 그림과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왼편에 있는 원형 차트에 비해서 오른편에 있는 원형 차트가 보다 명확한 식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잘 읽히느냐 안 읽히느냐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왼편에 있는 이미지는 색상만 가지고 구분을 줬기 때문에 색을 식별할 수 없는 사용자는 당연히 구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미지는 색상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을 보는데 제약이 있는 사용자일지라도 명확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면 색을 배제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일시적으로 색을 배제하니 여러분 눈에도 구분이 어렵고 구분이 쉽다는 게 이해되시죠?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픽 객체 디자인을 할 때 명확하지 않은 그래픽 객체보다 테두리 선을 제시하고 명도 대비를 분명하게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명확한 구분을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 기준에는 예외 사항은 없을까요? 비활성화된 UI 컴포넌트, 즉 사용자 이해 활성화되지 않은 컴포넌트, 그리고 로고, 플래그, 실생활의 사진들, 그래픽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스크린샷이라든가 생물학에서 발견된 색상을 사용하는 의학 정보 다이어그램, 이러한 것들은 성공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명도 대비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간격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